원으로 중심점 찍어 주시고 반지름 600,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늘에서 본 테이블이고요. 이제 원형으로 생겨 있는 테이블을 그렸으니까 이쪽에 이제 삥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 테이블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의자도 그리셔야죠. 의자. 그래서 의자는 조금 고급스러운 의자로 뭐 고급스러운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이런 형태의 의자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를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게 되면은 실제로는 이제 물체가 좀 다르겠지만 원형으로 생겨 있는 부분이 보일 거고요. 얘가 이제 앉는 곳이겠죠. 앉는 곳. 요 밑에 쪽에 이제 다리가 이렇게 뭐 다리가 달려 있었겠죠. 근데 다리는 생략할 거고요. 그 다음에 등받이 부분이 두께를 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생겨 있다라고 그리면은 저 의자를 하늘에서 본 형태 정도랑 유사할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겨 있는 물체를 그린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중심점이 있으셨어야 될 거고, 얘를 기준으로 반지름을 가진 원을 그리신 다음에 등받이 두께를 가진 만큼 옵셋을 시키고, 그리고 여기서 특정 각도로 선을 그려서 미러를 시키면 반대쪽이 잡힐 거고, 여기를 기준으로 트림으로 잘라 주시면은 얘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가는 선으로 그리면 원근감이 생기겠죠. 이렇게 그리면 얘가 이제 이 의자를 대략적으로 뭐 본 상태로 그린 거랑 유사할 겁니다. 그래서 저 의자는 원으로 그릴 거고요. 원으로 그릴 건데 반지름을 225 정도 하겠습니다. 225. 그러면 지름으로 치면은 450 정도 될 거예요. 반지름 225짜리 원을 그리시고, 선생님 이게 서클 한 다음에 탁 친 다음에 원을 버려서 탁 치면은 하셨으면은 등받이는 5cm 정도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물론 바깥쪽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저희는 안쪽으로 50mm 정도 옵셋을 하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점에서 이 센터 포인트가 잘 안 잡혀요. 라인으로 했을 때 가운데서 그냥 라인에서 이렇게 찾으면 안 잡히고요. 클릭은 하지 마시고 원에다가 마우스를 한번 올렸다가 떼면은 더하기 마크가 보이는데 얘가 중심 마크입니다. 여기 중심에 갖다 대고, 각도는 딱 맞춰서 그릴 건 아니라서 보기 좋은 정도의 각도에서 클릭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선은 미러 하셔야죠. 미러를 한다 그러면 가운데를 잡고 F8번을 켜서 수직한 방향으로 기준을 잡아주면 정확히 반대편으로 넘어가겠죠. 클릭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트림 하시면 되죠. 트림. 제일 눈으로 봤을 때 제일 불필요한 곳 먼저 자르십시오.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약간 뭐 이렇게 방석의 느낌이 나도록 여기다가 선을 좀 이렇게 좀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주면 조금 뭐 이렇게 앉는 곳, 이게 뭔가 접혀 있는 느낌이 좀 나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나면서 조금 더 이제 의자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의자를 원형 테이블에 여기 모서리에 갖다 놔 볼게요. 이거 놓는 거는 등받이가 바깥쪽 이렇게 되게, 이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돌려서 놓을 거거든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몇 개 정도 놓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몇 명이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 정도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등받이를 회전시킬 거니까 등받이가 정확하게 바깥쪽 90도 방향을 향해서 있도록 두시면 돼요. 이 의자를 이쪽에서 조금 뒤로 옮겨 볼게요. 이 뒤로 좀 옮기고 싶을 때는 스냅이 걸리니까 이런 데 잡으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이런데 끝점에 걸리면은
이 방향으로 이동이 돼버릴 거죠. 대각선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스냅이 끝에 걸리면 이렇게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이동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준을 바깥쪽 이런 데서 찍어서 Z축으로 이동을 시키면 스냅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밥을 먹는 사람이 밥을 먹고 일어나면 의자를 뒤로 이렇게 뺄 거란 말이에요. 뒤로 뺄 건데 뺐을 때 보통 최소 200 정도는 필요합니다. 200mm, 그러니까 20mm, 20cm. 그래서 200mm를 위쪽으로 좀 올릴게요. 수직으로, 정확히 수직으로. 이 명령이 뭡니까? 라인? 이동 명령어입니다. 이동. 네. 그러니까 여기 붙였던 거를 위로 200mm 위로 올렸습니다. 물체를 이제 배열시켜주는 명령어가 array라고 있는데요. 이 물체를 배열시키는 명령어는 선택한 물체를 원형으로, 첫 번째가 방법이고요. 방법인데 이 방법이 원형으로 배열해주는 방법이고요. 돌아가면서 삥 돌아가면서 특성 개수, 내가 입력한 개수로 이렇게 놔주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사각형 배열을 해줘요. 그래서 가로로 몇 개, 세로로 몇 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배열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딘가에 특정 경로가 있을 때 여기에다 물체를 그려놨다. 그리고 경로를 선택해주면 경로를 따라가면서 입력한 개수만큼 규칙적으로 배열을 해주는 기능이 array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방법을 지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별거 없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엔터 하신 다음에 상부에 조절 창이 뜰 거예요. 그 창을 보면서 조절하시면 쉽게 쓸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방법을 조정하신 다음에 방법에 맞게 쓰셔야 된다 이고요. 이제 원형을 선택하면 어떻게 쓰는지, 사각을 선택하면 어떻게 쓰는지, 경로를 선택하면 명령을 어떻게 진행을 시키는지를 개별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명령은 하나인데 사용 방법은 3개이기 때문에 저 3가지 방법의 순서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array 명령어 넣어볼게요. 혹시 좀 늦게 오신 분은 동그라미 2개 그려서 array 하셔도 돼요. array 단축키는 AR입니다. AR. 그러면은 배열을 할 거니까 얘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 네모 상자가 떴다는 얘기는 배열할 요소를 선택하라는 얘기죠. 의자를 돌아가면서 배치할 거거든요. 의자를. 그러면 의자를 선택하셔야죠. 의자를 선택하시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커맨드 라인 보시면은 방법을 선택하라고 나와요. 렉탱귤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사각형 형태로 X축 몇 개, Y축 몇 개 배열하는 방식이고, 폴라라고 되어 있는 게 회전하면서 배열해 주는 게 폴라라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패스라고 되어 있는 게 경로를 따라가면서 배열해 주는 방식이 패스예요. 저희는 원형 테이블을 돌아가면서 의자를 배열해 보고 싶으니까 폴라 선택하셔야죠. 단축키 P5 명령어 입력해 주면은 폴라라는 방식을 입력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형 P5입니다. 그럼 이제 원형으로 배열을 하는 거니까 어디를 중심으로 회전할래요. 예를 들어서 회전을 할 때 여기를 중심점으로 회전하겠다라고 찍어주면 이 물체는 이렇게 회전하면서 배열을 해줘요. 근데 지금은 원형 테이블을 기준으로 이 의자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전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중심을 여기를 찍어주면 얘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배열을 해줍니다. 지금 묻는 게 중심점을 어디로 잡을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원의 중심을 찍어주시면 배열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밑에 커맨드 라인 옵션이 뜨는데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종료, 엔터 눌러서 종료하십시오. 이렇게 배열이 된 상태의 물체는 마우스를 올려보시면은 한 덩어리로 묶여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걸 누르시면은 위쪽에 아까 처음에 작성했을 때도 떴는데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조절할 수 있는 창.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둘째치고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 창의 내용만 이해하시면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세요. 이 세 가지의 조절 방법. 그래서 여기는 아이템, 뭐 이렇게 레벨, 뭐 로우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 방향, 축의 방향, 요 선을 따라가는 방향을 X라고 보고요. 요 선을 따라가는 방향, 그게 여기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애는 요거랑 직각인 방향, 요 뒤로 가는 애, 앞으로 오는 애, 요거를 두 번째. 그리고 레벨이라고 되어 있는 세 번째 거는 3D 상에서 Z축 위로 올라가는 애입니다. 그리고 각각 보시면 아이템, 여기 있는 얘네를 몇 개를 놓을래 라는 뜻이에요. 6개 놓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럴 때 between, 사이, 하나하고 하나 사이는 원형 배열이니까 60도, 원형 배열이니까 각도가 나오는 거고, 이게 사각 배열이었으면 사이거리가 나왔을 거예요. 요 사이거리가 60도, 그리고 전체 360도 되어 있어요. 여기 값을 개수를 8개, 10개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between 값이 계속 바뀌죠. 이렇게 사이 각도가 36도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반대도 가능합니다. between 값을 36이 아니고 60도로 바꾸면 이건 안 들어가네요. 전체 각도를 바꿔보세요. 전체 각도 360 되어 있는 거를 270도로 바꿔보세요. 그 270도를 10개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제 지금은 사이각도 바꾸시면 바뀔 거예요. 뭐 32도, 35도 이렇게 바꾸시면은 바뀌어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생각보다 쉬워요. 개수, 사이값, 전체값. 이 중에서 전체를 3개를 다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고 2개 정도를 조절한다고 보면 돼요. 개수하고 비트윈을 조절하든지 개수하고 전체값을 조절하든지, 이런 식으로 뭐 사이값하고 개수를 조절하든지, 저런 식으로 2개 값 정도를 바꾸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바뀌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360도에 8개 놓아 볼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있는 애가 이 축을 요 축을 따라가는 쪽의 값이었고,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을 만드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개수를 한 번 더 추가해 보세요. 요 두 번째 있는 값에 제일 위에 있는 게 개수거든요. 하나예요, 하나. 이거를 3개. 그럼 뒤쪽으로 3개가 생기죠. 두 번째, 세 번째. Z축은 안 바꿀게요. Z축은 3D로 올라가는 거라서 바꿔도 표시가 안 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저렇게 논리가 없으니까 한 개로 바꿔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누르면은 화살표도 있고 바깥쪽에 점도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점을 끌어당기시면 이렇게 옮겨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화살표를 끌어당겨 보시면은 지금은 값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싹 돌리면은 이게 사이값도 조절하는 값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사이값을 조절하든지 개수가 아니고 이 원점에서의 거리를 조절하든지 요것도 가능합니다. 다 아셔야 되는 값은 아니에요. 그래서 360도에 8개로 해주시고, 네모를 끌어당겨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밥을 먹으려고 치면 바짝 붙어서 밥을 먹겠죠. 이렇게 붙어서 의자를 절반쯤 넣은 상태로 여기 앉아서 먹을 건데, 그런다고 보면은 8명이 앉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살짝 뭐 어깨가 부딪히거나 하긴 하겠죠. 그러면 8개가 좀 많다 그러면 6개 정도면은 충분히 여유있게 6명이 충분히 여유있게 식사할 수 있는 정도의 테이블인 거죠.
7개 정도 하셔도 제 생각에는 뭐 7명이 밥을 먹는다 그래도 많이 비좁거나 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거나 작업을 할 때 쓰는 게 어레이입니다. 어레이 하신 다음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렉탱글이나 폴라로 바꾸고 나면은 베이스 포인트를 찍어 준다든지 하면 배열은 되는데 이 밑에 있는 옵션 값을 쓰려고 하면 못 써요. 너무 정신없어서. 그리고 얘네들이 뭐냐면 요 위에 있는 애들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거 쓰지 마시고 위에 있는 애들을 쓰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베이스 포인트, 아이템, 앵글 비트윈 옵션 바꾼 다음에 앵글 비트윈을 바꾸는 건데 굳이 그렇게 찾아가지 마시고 요 상부에 있는 이 옵션을 써서 조절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테이블을 옆으로 하나만 복사해 둘게요. 이렇게 옆으로 하나 복사해 두시고 렉탱글을 하나 그릴게요. 사각형을 하나 그릴 건데 대충 아무데나 찍으시면 돼요. 모서리 쪽에 찍어서 12,000에 6,000으로 하겠습니다. 12m에 6m 12,000 6,000 자, 여기에 이 의자 세트를 살짝 옮겨 두시고 코너 쪽으로 옮겨 두시고 얘가 어떤 레스토랑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얘네를 몇 세트나 놓을 수 있는지를 해보겠습니다. 몇 개씩 놓을 수 있는지. 그러면은 사각형 배열로 이렇게 놓으시면은 몇 개를 놓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레이 이번에는 얘네들 원형 의자하고 테이블까지 선택하시고 스페이스바 그리고 나서 방법 렉탱귤러 사각형 그리고 당황하지 마시고 종료한 다음에 눌러서 바꾸시든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바꾸시면 돼요. 첫 번째 있는 값이 X방향 요쪽으로 4개 X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게 아이템 여기 있었는데 이쪽 방향으로 4개가 있다는 얘기고 사이 거리는 3,400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총 길이는 1325거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조절하면은 요쪽이 바뀔 거고 두 번째 있는 값이 요 위쪽으로 바뀌는 값이에요. 3개 사이 거리 3,600 총 길이 7,200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눈으로 보면서 조절하셔도 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4개 정도 놓고 싶으니까 두는데 사이 거리가 너무 머니까 비트윈 값을 2500쯤으로 줄여보면 4개 충분히 들어가네요. 왜냐면 지금 여유있게 잡아놨잖아요. 5개는 힘들 것 같고 2200 하면 딱 붙긴 하는데 하나 더 넣는다고 해도 살짝 빠듯해요. 그래서 저는 4개만 놓을 겁니다. 요 끝에는 이제 화단 같은 거 좀 만들어서 이렇게 화단 같은 거 좀 만들어서 둔다고 치고 4개 정도를 2400 정도 두면 적당한 것 같아요. 위쪽으로는 조절해 보세요. 뭐 2400으로 놔보면 3개 넣긴 힘들고 2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네요. 그러면 좀 사이라도 좀 멀리 띄워주면 좋지요. 그래서 비트윈 값을 조절하셔서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해주고 요렇게 가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면은 이 가운데 거리를 조금 띄워주고 하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 걸 쓰기 위해서는 여기에 곡선으로 생겨있는 너무 이렇게 휘어있지 않은 곡선으로 생겨있는 경로를 하나 그려서 여기다가 이제 화분 같은 걸 놔뒀다라는 가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곡선을 그리셔야겠죠.
곡선 그리는 명령어 월요일날 했었는데 스플라인이었습니다. 두 개였는데 둘 중에 편한 거 쓰시면 되죠. SP 라인인데 기억 안 나시면은 눌러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둘 간의 차이는 없어요. 조절하는 형태만 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편하신 거로, 대신 너무 과격하게 꺾지 마시고요. 클릭 하셔가지고 한 2번이나 3번 정도? 전 2번 정도만 꺾을 건데 적당히 꺾으시면 됩니다. 자, 되셨으면은 뭐 화분을 지금 그릴 순 없으니까 동그라미를 적당한 의자보다 조금 작은 애로 동그라미를 한 2개 정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걸 화분이다 생각하고 배열을 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개 정도 그려주시고요. 명령어 AR 스페이스바, 물체는 화분 그려놓은 애만 선택하셔야겠죠. 경로까지 그리면 경로도 배열이 될 거니까 화분만 선택하시고 스페이스바 누른 다음에 옵션 패스라고 되어 있는 애 PA를 누르시면 경로를 선택하세요 라고 떠요. 그러면 요 곡선을 클릭해 주시면 곡선을 따라가면서 쭉 배열을 해주죠.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 가서 사이거리, 나머지 개수는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경로의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알아서 등분할 해주는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개수는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거리를 한 500 정도로 하고 싶다. 그럼 바꿔줄 거고, 600을 하고 싶다. 그러면 600으로 바뀌겠죠. 됐어요. 봐주시고.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어레이를 해놨는데 어레이를 하게 되면은 특징이 있어요. 마우스를 올려보면 한 덩어리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다시 값이 뜨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여기 의자 하나만 옮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못 옮기지는 않습니다. 좀 세부적인 기능을 쓰게 되면 옮길 수 있는데 기본 상태에서는 하나만 옮긴다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배열을 기본적으로 해놨는데 여기에 있는 것만 살짝 오른쪽으로 옮기고 싶다라고 하시면 분해를 하셔야 돼요. 얘를 편집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요 위에 있는 분해 편집 기능이 조금 있긴 한데 얘네들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괜히 명령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배치를 해놓고 약간의 편집만 하면 완성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때 익스플로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분해시켜주는 기능이에요. 분해, 폭파시키는 기능이에요. 요거는 단축키가 X입니다. X고 명령어는 EXPLODE. 단축키는 X입니다. 익스플로드라고 해서 이거는 분해시켜주는 명령어예요. 그룹으로 묶여있거나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있거나 어레이로 묶여있는 이런 상태들을 폭파시켜서 개별 상태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단축키 X 누르시고 테이블 배열해 놓은 거를 클릭하시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분해가 돼요. 이렇게 보면 이제 동그라미 테이블과 의자 그룹, 근데 의자도 어레이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어레이 상태가 유지된 게 있죠. 근데 이것까지 분해하진 않을게요. 그러면은 마지막 테이블만 선택하셔가지고 오른쪽으로 조금 옮기면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게 끝이 나죠. 그래서 저 익스플로드라는 기능은 뭐냐면 저희가 여기 옆에다가 선으로 라인 명령어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선으로 그려, 선으로 개별적으로 끊어져 있는 상태로 그렸고요. 이 옆에다가 상단에 보면은 있는 폴리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건 이제 3D를 할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근데 한번 써볼게요. 명령어는 P라인인데 단축키는 PL입니다. 선 그리는 거랑 똑같아요. 클릭 하셔서 그리면 두 개의 차이만 알아두시면 돼요. 라인으로 그린 거는 한 덩어리씩 끊어져 있고요. 폴리라인으로 그린 거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요거를 폴리라인을 익스플로드 해보겠습니다. 익스플로드. X 하신 다음에 폴리라인을 선택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개별적인 요소, 일반 선 상태가 돼요. 그리고 3D 하면서 잠깐 해봤었는데 일반 선의 끝점이 맞닿아 있는 객체들, 끝점과 끝점이 맞닿아 있는 객체를 폴리선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조인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조인, JOIN. 그리고 옆에 폭파시킨 애를 다시 선택하시고 다시 선택을 해주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다시 폴리라인. 그러니까 어레이라고 하는 기능을 쓰시면은 익스플로드라고 하는 기능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EX가 아니고 단축키 X. 익스플로드라는 기능으로 폭파시킬 줄 아셔야 되고요. 이제 조인을 익스플로드, 어레이를 익스플로드 한 걸 조인한다고 해서 다시 어레이 상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레이 상태로 다시 되는 건 아니고, 이 익스플로드라고 하는 기능은 선을 폭파시키는 기능이다 보니까 익스플로드라는 기능을 쓰실 거면 같이 조인이라는 기능을 같이 알아두시는 게 당연히 세트가 되죠. 폭파시키고 연결하고, 폭파시키고 연결하고 같이 쓰셔야죠. 어레이로 묶으면 그룹이 되기 때문에 그룹을 폭파시킬 줄 아셔야죠. 그래서 저거는 항상 같이 세트로 기억을 하셨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인으로 묶은 선은 3D를 만들 때 또는 경로로 쓸 때, 이럴 때 많이 쓰기 때문에 3D 할 때 좀 많이 써요. 근데 이 폴리선, 그럼 폴리선은 안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얘가 또 가끔 쓸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폴리라인 PL이라고 입력하시고 선이랑 똑같아요. 선이랑 똑같은데 시작점을 누르시고 위쪽으로 선을 좀 그려주시고, 이 옆에 있는 거의 크기를 잘 보세요. 요거랑 비슷한 크기로 그리면 됩니다. 4분의 1 정도 되는 수직선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커맨드 라인에 보면은 W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저게 이제 뭐냐면 선의 폭입니다. 선의 두께. 그래서 요거는 폭, 이거는 폭의 절반값. 그러니까 두 개 중에 뭘 쓰셔도 돼요. 이거는 지름값으로 보면 되고요. 요거는 반지름값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라고 입력하고 200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두 번 물어봅니다. 두 번. 아까는 시작이었고 스타팅 두께 200, 엔딩 두께 200, 두 번째도 200. 그러면은 두께를 가진 선을 그려주죠. 그 다음 점 클릭해보세요. 그럼 두께를 가진 선을 그려줍니다. 다시 W 0 0. 그러면 다시 얇은 선. 폴리선이 가끔 유용할 때가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그게 두께를 가진 어떤 선을 표현하고 싶을 때 좀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살짝 응용하시면, 폴리선은 시작의 두께하고 끝나는 곳의 두께를 줄 수 있었잖아요. 그럼 시작하는 두께를 좀 크게 주고 끝나는 두께를 0을 주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겨 있는 화살표의 머리 모양을 그릴 수 있죠. 이런 걸 그릴 수 있다고요. 폴리라인 하시고 첫 번째 점 클릭하고 W가 0인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그려주고 옵션을 W로 넣어주고 시작의 폭을 400을 주고 끝나는 폭을 0을 주면 이렇게 생겨있는 화살표를 그리시겠죠. 그래서 이런 기호로서 화살표 같은 거 그리실 때 저 W 폴리라인을 쓰시면은 그리시기가 좀 쉬우세요. 얘만 있느냐 그럼 그건 아니고 뭐 해치로 그리셔도 되겠죠. 선으로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해치로 여기 안을 채우셔도 동일해요. 걔보단 얘가 편하잖아요. 폴리라인 기능에 보면은 그리다가 보면은 직선을 그리시다가 홀을 좀 그려야겠네. 그럼 아크로 바꾼 다음에 아크를 좀 그리다가 L로 바꾸고 직선을 또 그릴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릴 일이 거의 없어요. 이 대충 그릴 땐 그릴 수 있는데 이 호의 반지름의 크기를 정확히 입력해서 그릴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안 그리죠. 이게 만약에 대충 그린 거니까 그린 건데 정확한 값을 넣어서 이거로 그리세요 라고 하면 이 옵션으로 못 그려요, 저런 물체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중심점을 찾고 반지름을 줘서 원을 그리든지 원을 그려서 자르든지 해서 제도할 때 그리시는 거지, 저 안에 있는 세부 옵션의 아크를 내가 안다고 해서 아크하고 선으로 댕겨 있는 물체를 한 번에 그리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옵션까지 굳이 무리하게 다 알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